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전재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마인드맵으로 나눔 가꾼 사업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던 또 자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던 복지관,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복지관이 이런 모습으로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향했던 그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마인드맵으로 마을학교에 대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대로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로 넘쳐나는 복지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고 이제 복지관은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조금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이런 활동들을 그런 마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주체성을 높이고 또 사례 관리가 필요한 당사자와 둘레사람을 연결해 준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의 이렇게 건물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례 관리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 지역사회 자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의 은 정말 자원 중심, 그러니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중심으로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서 이제 사회 사업을 실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것들이 사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가 이어짐으로 주민에 의한 사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인 취지는 복지관 직원과 또 지역사회 주민이 상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저는 복지 역량 강화라고 이제 그때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 으로써 좀 시너지가 같이 발생함으로 좀 더 좀 행복한 그런 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향하면서 이제 한번 복지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네, 뭐 지역 이름을 행복동, 감사동, 희망동, 뭐 나눔동 등등으로 이제 제가 임의로 이름을 지어봤는데 어, 핵심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관은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재능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마을 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주민에 의한 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 복지 역량 강화 그리고 마을과 상생하는 나눔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찾아가는 복지관으로서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실천하는 사회 사업을 하고 주민 만나기, 둘레사람 발굴, 사례 발굴 등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동복지와 허브화를 연계하는 일들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어요. 그리고 공유복지를 실천하는 복지관으로서는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 기반의 사회사업 실천을 하고 공유를 위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사회사업 기록에 대한 공유, 그다음에 사례집 발간 등 공유 활동을 하자. 그리고 소통 반영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마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제 실천 방법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은 이제 주민 만나기죠. 그러니까 주민을 만남으로써 이제 필요와 욕구를 또 알고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만나는 것들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뭐 느슨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때로는 뭐 지역에 좀 이런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좀 더 밀접한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 만나기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주민들과 함께 아젠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주민들에 의한 공동체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관계들을 통해서는 둘레사람과 또 사례 발굴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을에서 좀 마을 중심의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복지어봐 서울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랑 연결해서 이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일들이 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마을학교, 그러니까 복지관은 이제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민들에 의해서 뭐 주민 소모임이나 뭐 품앗이 육아라던가 뭐 노인대학, 그다음 교육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또 전파되고, 또 그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재능 기부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마을 활동 중심으로 복지관의 조직을 변화하자라는 것들이고, 주민 만나기를 통해서 이제 아젠다 발굴해서 주민 모임과 마을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주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또 둘레사람을 발굴하고 사례관리 당사자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속에서 조금 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좀 더 집중하면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조금 만들어서 뭐 여러 지역사회나 사회복지관 등에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이런 관계망들이 이어지는 거죠. 이제 복지관이 여기 있고, 뭐 마을들이 있고, 마을에 있는 지역 상가나 뭐 주민센터,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좀 길게 봤을 때 이런 관계들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그 관계 사람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망 속에서 이어지는 것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 만날 수 있는, 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제가 이제 나눔과 꿈 사업을 2017년도에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어, 고민했던, 그리고 이런 복지관이었으면 좀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조금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베이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뭔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들, 그리고 서로 정말 어떻게 보면 동료들,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 역량들도, 그리고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복지관들이 보면 이제 마을 복지관, 뭐 동동동 복지관이라고 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중앙사회복지관이 이제 동동동 복지관으로서 조직 변화를 한 4년, 5년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뭐 방아시빌 복지관이나 하안 복지관, 뭐 오랫동안 또 했던 뭐 이제 방아골 이런 복지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복지관들이 조금씩 그런 변화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해봤던 게, 이렇게 좀 마을 지향으로 그 다음에 마을 복지관으로서 이제 직접 찾아가는 복지관으로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들의 노하우들을 같이 좀 모을 수 있는 작업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았는지, 강점인지,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인지, 또 서로의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기관들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뭐 어려운 부분들이 뭔지,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이런 시도들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의 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는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복지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 비전,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들,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뭐 복지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 어떻게 뭐 조직 변화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명 다, 그리고 그만의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유행처럼 따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뭐 그렇게 조직 변화를 한 어떤 기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학습이랑 뭐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꼭 뭐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전지일이었습니다.